광주와 전남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모레까지 20cm 이상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세기털이 발견돼 조류 충돌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제주항공 참사 특위 구성에 나선 데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지속적인 관심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C 창사 30주년 기획 대담에 출연한 김종인 전 의원이 전국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착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개헌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눈보라에 불과 10여 미터 앞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골목마다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영광 지방이 원래 눈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나도 70이 넘었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어디 안 다녀요. 미끄러워서 떨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오시는 손님 행여라도 또 다치고 미끄러워질까 봐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직원하고 눈 치우고 있었어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영광과 장흥, 고흥 등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명이 다쳤고 광주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져 보행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시간당 3에서 5cm로 눈발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추위도 함께 찾아옵니다. 9일에서 10일 사이에 아침 기온이 최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9일 낮 기온도 내륙에는 영하권에 머물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한파 속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하우스 등 시설 붕괴 피해가 우려되고 도로가 얼어붙어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을 지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의 위치와 형상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정부가 해명했습니다. 법령 위반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건데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한 이후 충돌한 로컬라이저.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이 시설은 콘크리트 기둥 19개를 세워 2m 높이 둔덕 위에 조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199m 떨어진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했으니 적법하다는 겁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항시설 설치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는 시설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도 공항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운영 기준이 상충된다며 곧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구역 밖 시설 재질을 제한하지 않는 설치 기준과 달리 운영 기준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2007년 개항 때 설치된 무항공항 로컬라이저가 2010년부터 적용된 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설치의 적절성과 불법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참사 여객기의 한쪽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며 조류 충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꺼졌는지 등은 비행가 음성 기록 장치 검증 등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을 책임지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토부 출신 이력이 알려지면서 커진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인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여객기 참사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조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사위 인사권과 예산권을 국토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인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직무 배제된 상임위원은 겸직 조항으로 인해 사퇴하진 않을 전망이고 비상임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기구로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원수가 임명하고 예산도 따로 운용됩니다. 일본의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처럼 국토교통성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인 예산권을 갖고 위원장은 한국과 달리 의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 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인적 개편을 통해 투명성 제고에 나섰지만 국토부의 입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 독립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특위 구성과 함께 유가족 지원 법률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 정국이 확산되면서 자칫 여야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여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특위 구성에 골격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 7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의 위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향후 특위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되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번 참사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특별법 초안 작성에 들어갔으며 특위 구성과 함께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그리고 또 지역 경제와 지역 공동체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 사후에 그 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이런 등등이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관건은 혼란스러운 정국과 극한 대립 속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관심과 타협을 이뤄갈 수 있느냐입니다. 내란 와중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소란스럽기도 하지만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야 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열흘 만에 국회가 특위 구성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번만큼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기부에 지자체 9곳이 동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5억 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피해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21억 원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도 경북과 강원 등이 산불 피해 등 대형 재해를 겪을 때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지원해왔습니다. KBC 창사 30주년 기획대담 출연한 김종인 대한발전 전략연구원 이사장이 탄핵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착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실패 사례만 남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개헌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정적 사고와 리더십의 부재, 무책임과 무지. 김 이사장은 전국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맡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의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끝난 대통령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당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성숙성과 역동성이 지금의 혼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리하겠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김 이사장은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권력구조와 정치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된 이른바 87년 체제에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이 어렵다며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도 함께 개정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제나 연동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정당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정치적인 불안을 갖다가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는 선거법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선 주자들이 개헌 공약을 한 뒤 집권과 함께 곧바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최근 파업 투표를 가결한 것에 대해 최대 주주인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진흥원 노조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진흥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GGM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상생 모델인 만큼 GGM 노조는 협의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파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GM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세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가사문학면 장담마을 정풍수 씨가 2만 원, 가사문학면 주민자치회가 10만 원, 이남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적십자 봉사회가 5만 원, 여성자율방범대가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 광주공장이 2년 연속 50만 대 생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모두 51만 3,700여 대를 생산하면서 최고 생산 실적을 거둔 2013년과 2014년, 2015년에 이어 역대 4번째 생산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종별로는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티지의 생산 대수가 2013년보다 5,300여 대 늘어난 반면 디젤 모델이 단종된 봉고 트럭은 22,100여 대 감소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공격수 박정인을 영입하는 등 올 시즌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타고난 위치 선정과 날카로운 침투가 장점인 박정인은 허율의 울산 이적과 이건희의 김천 상무 합류로 최전방 공격수 공백을 고민하던 광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인은 광주 경기를 보며 이정효 감독에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더 큰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이 오는 9일 전산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서부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 입학 대상자 14,510명에 대한 입학 배정 전산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2014학년도 대상 인원보다 502명이 증가했는데 졸업 초등학교의 통합구역을 기준으로 인근 중학교 수용 요건과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정됩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이 월 최대 9만 원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7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은 기존대로 월 36만 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4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 지역 가정위탁 아동은 300여 명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33개 기업으로부터 2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전년 대비 225%의 투자 실적을 올렸다며 이는 2004년 개청 이래 역대 최대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2차 전지, 데이터, 조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 성과를 일궜습니다. 화순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의 작년 최종 매출액이 3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 개설된 화순팜이 2013년도에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작년에는 2배가 넘는 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은 그동안 위탁 운영을 했던 화순팜을 작년부터 화순군이 직영하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화 한 통으로 온라인 주문을 가능하게 한 게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